하지만 이 민법상의 임대차는 법정갱신이 되었을 때 존속기간 약정 없는 임대차로 보게 됩니다. 민법상 임대차에 묵시적 갱신 조항이 있으니 나는 굳이 계약갱신 요구하지 않아도 되겠지 라고 마음을 놓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단 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경우에는 계약 갱신 요구권이라는 게 추가로 더 있죠.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허준혁입니다. 자, 오늘은 민법상의 임대차에 대한 내용을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이 민법상의 임대차는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어떤 기본 바탕이 되는 임대차에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과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공부를 할 때는 이 민법상의 임대차와 함께 연결을 시켜서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자, 이 민법상의 임대차에 대해서는 아마 생소한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민법상의 임대차에 대한 내용을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과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한번 비교를 해가면서 그렇게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히나 이 상가 임대차 계약을 이제 앞두고 계신 분이시라면은 오늘 내용 꼭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이 많아요. 왜냐면 이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범위 밖으로 넘어가는 상가의 임차인들께서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는 게 아니고 이 민법상의 임대차에 관한 내용을 적용받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꼭 그 기본적인 내용들을 이제 잘 비교를 해가면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자, 우선 첫 번째로 그 존속기간의 약정에 관한 내용을 보면 민법상의 임대차는 최단 기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질 않아요. 자, 하지만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최단 기간이 나와 있죠. 최소 2년은 그 임대차 기간을 임차인에게 보장을 해주고 있어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최단 기간 1년을 임차인에게 보장을 해주고 있죠. 또 이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 마찬가지로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계약 기간을 기본적으로 2년으로 보죠. 그리고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그 존속 기간을 1년으로 보고 있고요. 하지만 이 민법상의 임대차는 법정갱신이 되었을 때 존속기간 약정 없는 임대차로 보게 됩니다. 자, 존속기간에 약정이 없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말 그대로 계약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은, 약정하지 않은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경우 민법상의 임대차에서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상대방에게 통고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635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의 해지 통고 1항 임대차 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에 통고를 할 수 있다. 2항 상대방이 전항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1호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6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1월. 2호 동산에 대하여는 5일,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통고했을 때에는 6개월 후에 그 해지 통고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거고요. 반면에 임차인이 해지 통보를 했을 때는 1개월 후에 그 해지 통고의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해지 통고를 할 수 있는 권리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주택과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해지 통고를 할 수 있는 권리는 오로지 임차인에게만 있었죠. 자, 그리고 그 효력은 해지 통고를 한 후에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됐어요. 자, 그런데 민법상의 임대차는 차이점이 있죠. 자, 법정갱신이 이루어지면 일단은 존속기간에 약정이 없는 것으로 보고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게 계약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임대인도 해지 통고를 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이번에는 법정갱신, 묵시적 갱신의 과정에도 이제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볼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 기간 만료 전에 임대인은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그리고 임차인은
1개월 전까지만 상대방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나 조건 변경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않으면 계약기간이 자동으로 묵시적 갱신되게 됩니다. 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도 마찬가지고요. 단, 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경우에는 계약 갱신 요구권이라는 게 추가로 더 있죠. 자, 그런데 이번에 이제 민법상의 임대차를 보면 민법 제639조 묵시의 갱신, 임대차 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계약이 갱신되는 거래요. 자, 그러면 반대로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또 이렇게 갱신이 되었을 경우에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죠. 자, 존속기간에 약정이 없는 임대차에 해당돼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고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범위 밖에 있는 상가 임차인의 계약 갱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자, 반드시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를 해서 계약을 갱신을 하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자, 물론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 범위 밖에 있는 상가도 민법상의 임대차에 관한 조항으로 인해서 묵시적 갱신을 할 수는 있어요. 자, 하지만 이 경우는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를 하거나 해지 통고를 하게 되면 자, 계약을 해지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민법상 임대차의 묵시적 갱신만으로는 상가 임차인이 현실적으로 안정적인 계약기간을 보장받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자, 하지만 계약갱신 요구를 하고 갱신을 하게 되면 자, 임대인이 일단 계약 해지 통보를 할 수가 없게 돼 있죠. 자, 그러니까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 범위 밖에 있는 상가 임차인은 민법상 임대차에 묵시적 갱신 조항이 있으니 나는 굳이 계약갱신 요구하지 않아도 되겠지 라고 마음을 놓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계약갱신 요구권을 꼭 행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차임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에 관한 내용을 한번 볼게요. 일단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먼저 볼게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10조의 8 차임 연체와 해지.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자,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고 3기라고 명시가 되어 있죠. 자, 반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는 자, 이와 같은 차임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주택임대차에서는 임차인이 월세를 마구 밀려도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것이냐? 자, 그건 아닙니다. 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 민법은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어떤 밑바탕이 되는 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게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주택임대차 보호법에는 차임 연체와 해지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 이때에는 민법의 임대차에 관한 내용 중에 이제 차임 연체와 해지에 관한 조항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게 어디 나와 있냐면요. 민법 제640조에 나와 있는데요. 민법 제640조 차임 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민법상 임대차와 그리고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차임 연체액이 2기에 달했을 경우 임대인은 계약 해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도 헷갈리기 쉬운 민법상의 임대차에 관한 내용과 또 주택임대차 보호법 그리고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상의 그 내용들을 비교를 하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최단기간의 유무, 그리고 묵시적 갱신에 있어서의 다른 점, 그리고 묵시적 갱신 기간 중에 해지 통고를 누가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있어서의 차이점, 또 차임 연체로 인한 해지의 차이점, 자, 묵시적 갱신 시 존속 기간의 다른 점, 자,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해 보았어요. 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주택임대차나 상가건물 임대차나 혹은 민법상의 임대차나, 자, 이제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하실 때는 본인이 어디에 해당을 하는지 먼저 잘 살펴보시고 계약을 체결을 하신다면, 자, 큰 무리 없이 안정적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